아, 예. 예, 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라쿤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오늘 좀 전화가 많네요. 뭐, 월 초라서 그런지 어떤 건지. 예, 아까 KPS 이야기하다 말았죠? 예. 어쨌든 주가, 뭐, 배당도 충분한 편이고, 일단, 뭐, 국민주까지는 아니라도, 뭐, 점진적으로 그냥 사볼만 해요. 그리고 뭐, 기관에 대한 조금 약간 예속성이나 이런 건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뭐 공매도가 사실 별건 아닌데 공매도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전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예전에 뭐 영화 판도라 같은 거 보면서 방사능 같은 거 굉장히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정부가 원전을 이용했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전 공포를 이용했다라고. 근데 원전 공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게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KPS가 다른 한전 관련은 일단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전 KPS는 원전이랑 직접적인 상관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보면은 뭐 시설 유지 보수 이런 게 있는데, 그 영화 판도라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심심하면 보세요. 재미는 있어요. 조금 과장돼서 그렇지.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느냐. 뭐 그리고 이제 좀 제목에서도 나오겠지만 좀 과장된 얘기로, 저기 뭐 후쿠시마 저기 도쿄 전력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문제까지 좀 번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추천을 해주려면 조사를 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를 보여드리냐면, 일단은 뭐 공공근로 뭐 공공기관 채용 정보 이런 게 있어요. 뭐 검색을 하다 저도 우연하게 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공공기관이란 이래가지고 뭐 공기업 뭐 이런 거 쭈르륵 해갖고 얘네들은 다 들어갑니다라는 거죠. 준정부기관. 뭐 한전 계열은 준정부기관으로 들어가겠죠. 자기들은 그래서 공기관이 아닙니다 어쩌고 하지만은 공기관이고, 항상 나오는 얘기가 태만하고 뭐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아, 예, 미안합니다. 계속 이거 뭐 전화가 좀 많이 오네요. 뭐 아까 어디까지 했죠? 공공기관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죠? KPS, 한전 이쪽이 다 공공기관이라고. 뭐 공사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죠? 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닌지 맞는지는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죠. 여기 맞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뭐 채용 정보 같은 게 있겠죠. 채용 정보로 한가 봐요. 채용 정보를 가서 한전이라고 치면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보면 이렇게 뭐 적십자사 이런 것도 보면 약간 저기 재단이나 사단법인인데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것도 뭐 근데 딱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뭐 알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알 것 같이 딱 봐도 공기업 공사 개념인데가 많아요. 일단 한전을 검색을 해보면 이거 저거 나오는데, 그죠? 한전이 나와요. 그죠? KPS, KDN 등등등 있어요. KDN은 일단 비상장이라서 안 뜬 거고, 아까 주식 거기에서는. 이 중에서 마감일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마감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뭐 재밌는 걸 내가 하나 봤거든요. 우연찮게 봤어요. 우연찮게. 보면 마감일이 보자. 오늘 아까 11월 1일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마감일인가? 일단 이미 마감된 것들도 있고, 뭐 유지 보수, 일용 근로자 등등등등등등 뭐 많아요. 출장소, 단기 노무원 등등등. 진행 중인 것 중에서 보면 이제 뭐 AMI 분야 작업원 이런 거는 뭐 이제 계량기 이런 거고, 이제 OH 공사 이런 거는 오버홀이에요. 오버홀을 뭐 이제 하는 거고, 뭐 통신 유지 설비 보수 뭐 이거는 이름 그대로고. 이제 쭉 보다 보면 아까 본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내가 잘못 쳤나? 원전이라고 쳐볼까? 원전 관련이었거든요? 원전이 안 뜨나? 월성으로 쳐봅시다. 나왔네.
희한하다 그죠? 아까 그 많은 한전 뭐 등등으로 쭉 치면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보면 이런 거 되게 깐깐하게 보는 거 아시죠? 글자 한자 틀리고 띄어쓰기 한자 틀리고. 근데 이거 보면은 한전 KPS 잘 나오다. 여기는 한 KPS야. 여기도 뭐 물론 예전에 한번 뽑긴 했고 틀리진 않으니까 아마 약간 글자가 조금 틀린 걸 거예요. 조금 틀린 걸 건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아까 본 거 그죠? 보면 뭐 한전 KPS 근데 여기는 한 KPS로 되어 있네. 뭐 어쨌든 오타를 낸 거겠죠. 뭐 한전 KPS고 뭐 채용 분야 예방정비공사 정비보조원 내가 경영회계 사무 기계전기 등등등등등 비정규직 뭐 이거는 뭐 공공기관의 그 채용이니까 뭐 정규직 채용이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 시험 친 사람들이 딱딱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체인력 학력무관 활력무관인데 시험을 치느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신입경력 경북 뭐 보훈 대상자 우대 뭐 이건 다 통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공공기관은 응시 자격이 정비보조 사무보조 응시 자격 없고 뭐 등등등 쭉 나오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방사능구역 출입 가능한 자 TLD 발급이 가능한 자 방사능 종사자 장애검정유각 뭐 종사 가능한 자 검진 가능한 자 방사선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원전 안에 뭐 여기도 나와있지만 OH공사 오버홀이죠 그죠. 오버홀공사 유경자 발전 현장 근무자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쭈루룩 나왔어. 그래갖고 뭐 신체 뭐 이거 밑으로 그 밑은 또 그냥 일반적이야. 뭐 해갖고 이렇게 뭐 합니다 해갖고 몇 명 뽑고 합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좋아. 그러면 요강을 봅시다. 요 5월 정비 채용 공고 이걸 보자 이거지. 그래갖고 다운을 받아보면 이제 이거 한글 파일인데 이렇게 하면 뜨나? 네, 봅시다. 그거다 그죠? 똑같은 거요. 아까 그 알리오 알리오가 나는 뭔가 했더니 우리 알려주세요 할 때 그 알리오더라고요. 알리오 공시해가지고 똑같죠 그죠? 쭈르륵 해서 91구면 117명 똑같고 쭉 가갖고 채용신분 단기농무원 뭐 공사니까 단기농무겠죠. 소위 말해 노가다. 예. 근무시간 쭉 해갖고 뭐 8시간 복리후생 다 좋고 1급 7만원부터 1급 7만원 8시간 근무에 7만원이면 뭐 최저임금은 맞추겠다 그죠. 여기서 왜냐면 밥시간 1시간은 포함될 거라서. 근데 여기 보면 숙식 제공 불가 밥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간을 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4대 보험 뭐 그 다음에 노가다니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노가다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통상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건설노동자라고 해도 저도 이거 정확하게 다 포함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땡땡거려가지고 뭐 청소 하시던 분들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때문에 뭐 해줬다고 땡땡거리는 이유로 이게 좀 예민해져가지고 아예 규정을 해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아님. 좋아. 여기 아까 위에 봤지만 뭐 사무보조 6명밖에 없고 나머지 97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정비보조원 나머지 방사선 이거예요. 그럼 봐요. 이 정비보조 사무보조에는 정시자격 없고 뭐 보훈에는 방사선이 쭈르륵 있어. 뭐 이거는 뭐 하던 사람들 한전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하시니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업무구역이 이게 방사능에 관련된 이렇게 꼼꼼하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1도 없다고. 근데 웃긴 거는 오버홀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전형하고 일정하고 뭐 접수 마감 일자라든지 뭐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소위 말해서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 건설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이수증 이런 거 요구하고. 내가 아까 후쿠시마 이야기를 좀 했다 그죠? 뭐 이래갖고 뭐 불합격하는 데서 나오고 있고 뭐 배점 있고 등등등. 후쿠시마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후쿠시마에 그 원전 문제가 터졌을 적에 거기를 일단 노숙자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고임금으로 일단 뽑아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규직인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량 피폭 문제가 좀 터지고 나서 말이 나왔는데 자국민들이 그렇게 해가 말이 나오니까 뭘 했냐면 베트남이나 태국 애들이 산업특례요원으로 온다고요. 산업특례요원이랄까 산업연수요원이지. 우리나라로 특례요원 하면 뭐 이렇게 뭐 공익 같은 그런 병역 대체 같은 설명이 되니까. 우리도 보면은 왜 유학생으로 와서 뭐 중간에 일한다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정규 비자 받고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도 일본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문제로 터지니까 또 딴짓을 좀 여기저기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누구를 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 후처리를 해주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임금을 봐요. 뭐 물론 이제 개인정보를 갖다 뭐 보존하게 돼 있긴 하던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사능 그 루트 트레이싱 같은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갖다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관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기간이 뭐 그때그때 다른데 뭐 한 2달 남짓인데 이 동안에 피폭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오버홀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무리 격표 폐쇄를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월성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부산에 기장군 있죠. 거기에도 지금 고리원전이 있잖아요. 고리원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 게 고리원전에 있는 한전이 그 기장군의 국민에 대해서 병원비, 특히 암 관련해서 치료비 같은 보조를 어마어마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한 15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뭐 더 줬으면 더 줬지 바꾸지 뭐 줄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혐오시설인데다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실제로 피폭 관련성이 있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뭐냐 갑상선암 같은 거라든지 암 발병률이 몇 배가 늘어나는 그거면은 그 정도면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인과관계가 있네 없네 좀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뭐 대놓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인과율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별로 나오는 암 발생률 이런 거 있다고요. 이거 말고도 뭐 예전에 뭐 대전이나 어디에 발전소 뭐 저 아산 뭐 저쪽에 그 서해안 쪽에 발전소라든지 형광등 꼽으면 불 들어오는 그런 고압선 말이에요. 그런 데라든지 이런 전기 관련해서 질병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슈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았고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송전탑을 갖다 그래서 꼼수 부려서 이제는 땅속에 묻고 있죠. 땅속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독립산정을 갖고 끝내거든. 어쨌든 아름아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후쿠시마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게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그래서 한전 KPS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얘들이 한전 계열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수익이 이제 굴러 떨어질 상황이 돼서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저런 리스크를 끼고 가야 되는데 저거를 갖다 굉장히 원만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저렇게 트레이싱이 안 되고 갑자기 암이 생겨서 죽는다. 저게 문제가 과연 될까요? 라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체르노빌 원전 때문에 후유증 겪고 한 거 지금 뭐 저쪽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뭐 저 따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70년대에서 한 80년대생 정도까지는 피해를 상당히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가끔 보면 뭐 특정한 질병, 여성질환 같은 게 특정 연령대에서 많으면 왜 그런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 관련 의사 논문도 있긴 있어요. 저는 어쨌든 IR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총괄적으로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끼워 맞추는 사람인데 그 부분만 봤을 적에는 이런 연결고리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연결고리가 생기면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진짜는 내부자들만 아니까 몰라. 그래서 내부자들한테 뭐 일부러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뭐 좋아요. 그래서 한전이 초반에 내가 좋다는 이야기를 앞에 영상들에서 했으면 여기선 이게 유일한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잘 결정하시라는 거. 그리고 그 리스크가 굉장히 좀 세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애경의 저기 그 공기 가습기의 그 첨가제 같은 그런 문제로. 이거는 뭐 어쨌든 정부가 합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 아까 그 공공채용 정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방사선 피폭을 그 오버홀하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방사선량을 재니까 계속 신체 검사를 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라든지 그 애프터 케어를 해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사후 처리를 해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공무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서류를 공무원이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데 이게 굉장히 느슨하게 이상하게 느슨하게 돼 있다는 거지. 유독 보시면은 아까 보던 거 뭐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아무나 보면 생각보다 깐깐하게 굴어요. 생각보다. 안 열리냐?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깐깐하게 군다고 이게.
근데 아까 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드세요. 나중에 심심하면 이거 하여튼 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 사이트 뭐 자왈리오 go.kr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런 거 뭐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고 저도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알았는데 어쨌거나 좀 전기 계열은 황금거위지만 안에 거위의 안에 있는 그게 조금 좀 쎄한 게 들어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 판단 잘 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당주 외에는 이렇게 뭐 전기 에너지 관련 주식을 사라. 그것도 국가가 보장해주는. 뭐 이거 외에도 뭐 저기 뭐 보일러 만드는 회사 이름에 있는 그런 에너지 회사라든지 여기저기 좀 있어요. 에너지 관련은. 근데 이 에너지만큼 좋은 에너지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완전 노른자. 그래서 잘 적당히 보시고 적당한 타이밍에 조금 야금야금 사두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만 돈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이 누군가가 몇십억치 주식을 사시는 바람에 대주주가 되시고 나한테 도리어 주식이 떨어진다고 따지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사면 저라도 저기 그 기관이고 이러면 팔아요. 나중에 뭐 왜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공매도라든지 매크로 거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지를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오늘은 이 어떤 주식 추천해달라고 하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송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거 저기 전화 계속 받아서 좀 죄송해요. 오늘 좀 바빠서 어쩔 수 없었네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이거 영상 나중에 뭐 설명해도 되는 부분, 보여줘도 되는 부분은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뭐 다른 부분 또 다음 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일단 나중에 봅시다.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봅시다.